1971년 10월 17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체육관. 이름 없는 건물 2층, 겨우 150평 남짓한 공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나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땀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들이 공식 경기 전날 몸을 푸는 장소였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곳,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는 곳, 오직 선수들과 그들의 트레이너,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받은 무술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날 아침 그 체육관에 120kg의 거인이 들어섰다. 김일. 본명 오키킨타로. 제일 한국인 2세로 태어나 일본 프로레슬링의 정상에 오른 남자. 키 185cm, 몸무게 120kg, 어깨 너비만 60cm가 넘었다. 팔뚝둘레는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 했다. 그는 링 위에서 상대를 번쩍 들어올려 던지는 기술로 유명했다. 베어 허그, 보디슬램, 파워밤. 순수한 근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프로레슬링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고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링 위에서 드러냈다. 한국 교민 사회에서 그는 영웅이었다. 디아스포라의 자긍심이었다. 김일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료고쿠 국기관에서 열릴 메인 이벤트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자이언트 바바, 일본 프로레슬링의 또 다른 전설. 김일은 항상 경기 전날 이곳에 와서 몸을 풀었다. 스트레칭, 가벼운 스파링, 기술 점검, 루틴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체육관 안에 이미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프로레슬러들, 트레이너들, 그리고 몇 명의 일본 무술사범들. 모두 한쪽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 작은 체구의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긴팔 셔츠와 검은 바지. 맨발.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정확했다. 고양이처럼 유연했지만 뱀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김일은 그 남자를 알아봤다. 브루스 리. 홍콩 출신의 무술가이자 배우.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홍콩으로 돌아가 영화를 찍기 시작한 인물. 김일은 그린 호넷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다. 브루스 리가 카토 역할을 했던 그 쇼. 빠른 동작과 날카로운 킥. 인상적이었지만 김일은 그것이 안무된 액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화는 영화였다. 링 위의 실전과는 달랐다. 김일의 트레이너인 사토씨가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노련한 트레이너.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브루스 리 씨가 오늘 아침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무술계 인사들과 교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곳을 소개했고요. 야마모토 선생은 일본 전통 가라데의 대가이자 이 체육관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 김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이 많군요. 네. 그리고 사토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브루스 리 씨가 당신과 짧은 교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시범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안전하게요. 김일은 브루스 리를 다시 봤다. 키는 약 170cm. 몸무게는 아마 60kg 초반대로 보였다. 김일보다 15cm 작고 58kg 가벼웠다.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차이였다. 김일은 프로레슬링 링에서 자신보다 큰 상대들과 싸워왔다. 자이언트 바바는 209cm였고 안토니오 이노키는 기술과 스피드가 뛰어났다. 하지만 60kg 대 상대와 맞서본 적은 없었다. 그가 뭘 원하는 겁니까? 김일이 물었다. 당신의 베어 허그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김일은 웃음을 참았다. 베어 허그, 프로레슬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 중 하나. 상대의 허리나 가슴을 두 팔로 감싸고 강하게 조이는 기술. 김일의 베어 허그는 전설적이었다. 한 번 걸리면 갈비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상대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20kg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압력, 그것을 60kg의 무술가가 어떻게 벗어나겠다는 건지. 하지만 김일은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브루스 리는 자신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다. 배우고 싶어 했다. 그것은 무술가로서 올바른 태도였다. 좋습니다. 해보죠. 두 사람은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30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야마모토 선생이 앞으로 나와 간단히 설명했다. 오늘은 교류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김일 선수는 프로레슬링의 베어 허그 기술을 시연할 것이고 브루스 리 씨는 자신의 대응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과 브루스는 서로 마주섰다. 3미터 거리. 김일은 브루스를 내려다봤다. 브루스는 김일을 올려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브루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호기심과 집중만 있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이 손을 들었다. 시액하십시오. 김일은 천천히 다가갔다.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경기가 아니었다. 시범이었다. 그는 양팔을 벌리고 브루스에게 다가갔다. 베어 허그의 전형적인 접근. 브루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자리에 서 있었다. 준비된 자세. 무게중심이 낮았다. 무릎이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손은 가슴 높이에서 열려 있었다. 김일의 두 팔이 브루스의 허리를 감쌌다. 접촉. 김일은 손을 깍지 끼고 조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통제되게,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범이었으니까. 하지만 충분한 압력을 가했다. 일반인이라면 즉시 항복을 외칠 정도. 김일은 브루스의 몸이 자신의 가슴에 밀착되는 것을 느꼈다. 58kg의 체중 차이, 근력의 차이. 이것은 물리학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브루스는 저항하지 않았다. 밀어내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이 적응했다. 마치 물처럼 김일의 압박에 맞춰 형태를 바꿨다. 몸통이 약간 회전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2도? 3도? 그 작은 각도 변화가 압력의 분산을 만들었다. 김일은 더 조였다. 브루스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목격자들이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순간은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브루스의 오른손이 김일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으로 올라갔다. 손가락이 특정 지점을 찾았다. 힘줄과 신경이 만나는 곳, 압박점. 브루스는 누르지 않았다. 그냥 접촉했다. 아주 가볍게. 동시에 그의 왼손이 김일의 목 뒤쪽, 귀 바로 아래 부분으로 올라갔다. 또 다른 압박점,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위치. 그리고 3초가 흘렀다. 김일의 오른팔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경학적 반응이었다. 브루스의 손가락이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압력으로, 정확한 지점을 자극했다. 김일의 뇌는 이 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 자동으로 힘을 줄였다. 보호 반응. 동시에 목 뒤쪽의 압박이 그의 균형 감각을 교란시켰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충분히. 김일의 왼쪽 무릎이 구부러졌다. 그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다. 그는 브루스를 놓았다. 아니,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120kg 몸무게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바닥에 한 손을 짚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30명의 목격자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김일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일본 프로레슬링의 거인이 120kg의 파워하우스가 60kg의 무술가에게. 브루스는 즉시 손을 뗐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공간을 주었다. 그의 손을 김일에게 내밀었다. 도움의 제스처. 김일은 몇 초간 그대로 있었다. 그의 뇌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오른팔의 감각이 돌아왔다. 균형이 회복됐다. 그는 브루스의 손을 잡았다. 브루스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김일이 스스로 일어섰다. 60kg의 남자가 120kg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제스처는 전달됐다. 존중. 김일은 브루스를 봤다. 방금 뭘 한 겁니까? 브루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일본어는 제한적이었지만 충분했다. 압박점입니다. 윙춘에서는 이것을 뒷막 또는 앞점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당신의 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와 대화했습니다. 힘으로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강한 사람을 상대로는요. 하지만 모든 몸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신경, 힘줄, 균형. 그것을 이해하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일은 자신의 오른팔을 만져봤다. 팔꿈치 안쪽. 브루스가 눌렀던 바로 그 지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3초 전에는 그곳에서 그의 팔 전체로 신호가 퍼져나갔다. 힘을 빼라는 신호. 야마모토 선생이 앞으로 나왔다. 신사 여러분, 방금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의 만남. 프로레슬링의 순수한 파워와 중국 무술의 정밀함. 김일 선수, 괜찮으십니까? 김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브루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식 인사.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일본식 최고의 존경 표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스도 같은 깊이로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당신의 베어 허그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압박점을 몰랐다면 저는 10초 안에 항복했을 겁니다. 당신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주변의 프로레슬러들과 무술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질문들이 쏟아졌다. 정확히 어디를 눌렀습니까? 그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까? 실전에서도 작동합니까? 브루스는 다음 15분 동안 간단한 설명을 했다. 인체의 압박점에 대해, 신경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왜 큰 근육이 항상 답이 아닌지에 대해. 그는 자원자들을 불러 작은 시연을 했다. 손목의 특정 지점, 목의 특정 각도, 무릎 뒤쪽의 특정 압력. 매번 같은 결과, 상대의 힘이 사라졌다. 자발적이지 않게. 기밀은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프로레슬링 경력 10년 동안 수백 번의 경기를 치렀다. 수천 번의 훈련을 했다. 그의 시스템은 힘, 기술, 타이밍에 기반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이었다. 링 위에서. 하지만 브루스 리가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해부학적 지식, 신경학적 이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 시연이 끝난 후 기밀이 브루스에게 다가갔다. 브루스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제가 진짜로 힘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게 시범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요? 브루스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정직했다. 그러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요. 만약 당신이 전력으로 조였다면 저는 더 강한 압박점 기술을 써야 했을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마비나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같은 크기와 힘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제가 항상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협조해줬고 저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밀은 그 정직함을 존중했다. 브루스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다. 한계를 인정했다. 동시에 자신의 기술이 작동하는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기술들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압박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각도, 정확한 압력, 정확한 타이밍. 모든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다릅니다. 상대의 크기, 자세, 긴장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15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밀은 예정대로 자이언트 바바와의 경기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아침의 3초로 가득했다. 베어 허그에 걸린 브루스 리.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배움이었다. 다음 날 경기에서 기밀은 이겼다. 리오고쿠 국기관을 가득 채운 8,000명의 관중 앞에서 베어 허그로 자이언트 바바를 제압했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기밀 선수, 요즘 무술 훈련도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기밀은 미소를 지었다. 네,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링 밖의 세계도 넓으니까요. 1971년 10월 17일 도쿄의 작은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카메라가 없었다. 언론이 없었다. 하지만 3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프로레슬러들, 무술가들, 트레이너들. 그들은 그날 본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일부는 과장해서 말했다. 브루스 리가 기밀을 한 손가락으로 쓰러뜨렸다. 사실이 아니었다. 일부는 축소해서 말했다. 기밀이 일부러 넘어간 거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120kg의 힘과 60kg의 정밀함이 만났다. 3초 동안. 그리고 그 3초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지식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가 근육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밀은 그 후 3년 동안 프로레슬링을 계속했다. 하지만 훈련 방식이 바뀌었다. 그는 압박점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체 해부학을 배웠다. 신경계를 이해했다. 그의 베어 허그는 더 효과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단순히 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조여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브루스 리는 1973년 세상을 떠났다. 너무 일찍, 너무 갑작스럽게. 기밀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애도했다. 그는 홍콩으로 조이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의 도장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다. 제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1971년 10월 17일 도쿄의 작은 체육관. 3초의 교훈. 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더 중요합니다. 브루스 리 선생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것. 2007년 김일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모였다. 프로레슬러들, 무술가들, 팬들. 조사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김일 선생은 링 위에서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링 밖에서 더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학생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1971년 그 체육관에 있었던 목격자 중 한 명, 당시 젊은 가라테 사범이었던 사람. 그는 김일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3초를, 당신이 무릎을 꿇었던 순간을.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섰을 때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웠으니까요. 그것이 1971년 10월 17일의 진실이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잊히지 않았다. 120kg과 62kg, 58kg의 차이. 하지만 3초 동안 무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원리만이 중요했다.